구독과 좋아요는 시작할 때 해야 돼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3단 콤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번. 네. 현재 전 세계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은 A 20%, B 50%, C 80%. 이건 20%. 20%요? 맞나요? 네. 맞아요? 아, 물론 아니죠. 80%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놀랍죠. 전 세계 아동 그러니까 네. 저소득국 뭐 그게 굉장히 그래, 그게 먼저 다 포함하는데도 네. 불구하고 어떤 질병이든지 약간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은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정한 몇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홍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생각보다 예방 접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래서 국민학교 때 매년 예방 접종 잘 받고 네. 뭐 일본 내염이니 초등학교. 여기서 나이가 나왔냐. 네, 초등학교 네. 다닐 때 상당히 네. 그때 80년대 그때도 참 우리나라가 보기보다 좀 예방 접종 철저히 잘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지금도 보면은 아주 저소득층 뭐 정말 극빈층에 시달리더라도 그 전 세계 뭐 구호단체나 이런 데서 가서 예방 접종은 먼저 잘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예방 접종은 훨씬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쟁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외에 대부분은 예방 접종은 그래도 거의 대부분 맞는다고 봐야죠. 벌써 9번까지 갔네요. 전 세계 성인 남성은 평균 10년간 학교를 다닌다. 여성은 어떨까? A 9년, B 6년, C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인데 9년. 9년. 이번에 맞췄네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정답률이 7%밖에 안 그래요? 되면 굉장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저. 네. 지금까지 몇 문제 맞췄죠? 네 문제 맞췄습니다. 네. 어려운 건 다 맞췄습니다. 네 문제는 잘 맞춘 거죠. 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특히 이슬람 국가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서 보면은 여자는 잘 학교를 안 보내고 남자만 보낸다 생각하기 쉬운데 약간의 차이는 있죠. 남자가 평균 10년이고 여자는 9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세계 인구 중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A 20%, B 50%, C 80%. 제가 이건 EBS 세계 테마 기행을 내가 자주 보다 보니까 이런 걸 좀 그런 데이터를 총 집합해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50%? 50%. 네, 이것도 틀렸죠. 정답은 80%입니다. 그렇습니까? 의외네요? 네, 이게 사실 이건 상당히 의외네. 그런데 여행 프로나 이게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그런 다른 나라들의 사정들을 이렇게 보고 보면은 그게 이제 대도시 지역이 아니라 관광지죠. 그리고 시골 지역으로 많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농어촌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저소득 국가라 하더라도 인구의 상당수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책 넓은 그 멕시코 모자 쓰고 뭐 일본 사람은 기모노 입고 다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몽골 사람들은 가서 이제 초원에서 그 말 키우고 그러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대도시에 살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뭐 목축하고 뭐 이러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가는 비율은 맞습니다. 이제 이게 8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는 그 교과서나 이런 책에서도 사람들한테 오해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예를 들면 이제 몽골 편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초원지대만 나오고 초원에서 움막 지어놓고 사니까 거기는 움막 그쪽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거기는 안 들어가겠지만 그 세계 테마 기행을 찍는데 울란바토르 시내를 찍으면 무슨 재미로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데가 보면은 이게 전기가 잘 안 들어간다.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이게 도시 중심을 벗어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보급이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실제보다는 인프라가 훨씬 못한 모습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11번.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100년 동안 기온 변화를 어떻게 예상할까? 이거 100% 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A. 더워진다. B. 변화 없다. C. 추워진다. A. 더워진다. 네, 맞죠?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정답률이 무려 80%를 넘어요.
보통 다 사람이라 맞추는 그래요. 게 보통 사람이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맞는 거죠. 자, 오히려 틀린 사람들은 뭐냐면은 여기 나온 게 일반적인 그 인식하고 다른 거니까 이것도 그렇죠. 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그렇죠. 이게 너무 깊게 생각하다가 예. 틀리는 사람들이 좀 있겠죠. 예. 더워집니다. 근데 더워지는데 이제 얼마나 더워지는지 정확히 모르고 자, 더워집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는 12번. 예.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배출량은 1970년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자, A 2배 이상, B 변화 없다, C 절반 이하다. 이 오존층. 아무래도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니까 좀 C 절반이야? 절반이야. 예,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예. 이거 맞췄네. 맞아요? 예. 이거 어떻게 맞췄지? 웬만하면 이건 틀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른 거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다 쳐도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이거는 당연히 산업화가 되다 보면은 공해 배출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반 이하 정도가 아니라 1970년에 1663톤에서 2016년에는 22톤으로, 그러니까 1663에서 22로 떨어진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감소가 된 거죠.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그 빈부격차도 줄어들고 삶이 개선되는 정도도 굉장히 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답률이 한 2문제에서 3문제 사이입니다. 제가 지금 한 5문제 맞힌 것 같은데.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보통 이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문제에서 3문제 맞췄다. 그러니까 늘 A, B, C니까. 그러니까 무인도에 고립돼서 거기서 혼자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찍으면 4개를 맞춰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보다 못한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지금 현실은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 유튜브나 여러 이제 뭐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정보도 많아지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워서 무식해지는 건데 이 케이스가 이게 뭐냐면은 가장 큰 이유를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째는 이제 부정적인 심리,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 공포심 같은 게 있고 두 번째는 또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그런 걸 더 크게 이제 보도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유가 되겠죠. 언론이 어떻게 보면 좀 차별적으로 보도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잘 막았다. 이런 거는 보도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번 뭔가 큰 사고가 터졌고 어디서 뭔가 불행한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에 훨씬 더 집중 조명을 하고 사람들의 뇌리 속에도 그게 더 많이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잘 풀렸다 그러고 이게 잘 넘어갔다 그러면은 보도가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얘기는 안 했는데 저는 하나가 약간 노스텔지어 이펙트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과거를 미화를 해요. 옛날엔 좋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친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보면은 뭐 유전자 변형식품이라든지 뭐 상한 뭐 재료가 좀 부적절한 재료가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예전에는 못 살았지만 음식에다가 저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 나하고 같은 시대 살았는데 왜 그따위 소리를 하냐. 어렸을 때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먹고 자랐고 그거 먹고 식중독 걸리고 그런 일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식중독에 걸려봤자 그렇게 보도도 안 해요. 식중독은 원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요새 보면 왜 어린이들 유아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에 뭐 중금속이 뭐 발견되고 뭐 이러면서 애들이 뭐 이렇게 유해한 환경에 놓여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옛날에는 그냥 다 중국 덩어리였어요. 예전에는 그걸 갖다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화학물질이 많지 않았고 환경이 훨씬 좋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훨씬 더 비위생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전력을 쓰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한번 크게 체르노빌도 그랬고 이번에 후쿠시마가도 그랬고 근데 이렇게 크게 한번 터지면은 그걸 갖다 굉장히 강하게 기억을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온 피해, 거기서 죽은 사람보다는 그동안 역사상 연탄가스로 중독으로 죽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게 비교가 안 되는 양이죠. 지금도 물론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보완을 통해서 계속 안전기술을 넓혀가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큰 사고는 과거에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테러로 인해서 요즘에 보면은 큰 테러들, 미국에서도 뭐 9.11 테러부터 시작해가지고 테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테러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분쟁, 국제 분쟁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쟁으로 인한 네. 더 큰 분쟁이죠. 네.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망자 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기억은 아름답고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현재가 더 나쁘다라는 편향된 네. 고정관념으로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포 마케팅에 성공을 한다는 건데 지금 예전보다 이만큼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라는 건 뉴스가 안 되죠. 네. 실제로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다, 어렵다라는 기사에 더 많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 본능을 네. 이용해서 주의를 사로잡아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 언론을 갖다 욕하고 싶지는 않은 게 그 맞습니다. 언론인들은 정말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걸 갖다가 잘 찍어내는 것 뿐이죠. 네. 확실히 공포를 보면 네. 사람은 이성을 잃게 마련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책에서 지적하는 건 간극 본능이라는 건데 사람 좋은 거 나쁜 거, 선진국, 후진국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후진국이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하고 아주 네. 소수의 몇 명만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후진국이라 하더라도 가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중간소득 이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브라질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이 책에도 물론 이제 뭐 네. 얘기는 나오는데 예, 브라질이 그 1, 2% 그 네. 상위층들이 이끌어간다라는 이제 내용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쵸. 브라질이 빈부차가 많은 건 많은 건 맞는데. 네, 많은 예. 건 맞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우리나라에 나오는 거 보면 브라질에서 최고 상류층하고 예. 브라질의 그 리오에 있는 엄청난 슬럼가 이 두 군데만 예, 예. 나오죠. 예, 파헬베리라는 예, 예. 그 지역 이 두 군데만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간극 본능이라는 게 이거죠. 중간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못 보게 되는 거고 정말로 그 리오에 있는 빈민촌하고 최상위층 이 두 개, 브라질은 둘로 구분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죠. 근데 실제로 빈부차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은 건 맞는데 빈부격차가 큰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간극이 벌어진 건 아니거든요. 딱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중간에 사는 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데 보면 네. 그 브라질,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면 하여튼 미디어가 그런 걸 많이 우리들한테 잘못 전달. 물론 이제 뭐 영화를 만들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물론 그 뭐 그런 것들까지도 뭐 전달해 줄 필요까지는 없는데 우리가 보는 것만 보게 되니까. 그렇죠. 예. 배 보면 그 브라질, 멕시코 하면 뭐 마약 카르텔. 네. 벌써 나오잖아요, 저부터도.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그런 데서 그런 거를 보도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은 평범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잘 삽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영화를 뭐하러 그냥 그쵸. 평범한 예. 사람들이 하면 너무 밋밋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양극단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미디어를 보게 되면은 아주 잘 사는 층 아니면은 아주 못 사요. 아니면 뭐 범죄나 액션 실제 생활에서 그런 액션이 일어났나요? 겪어보셨어요? 끔찍합니다. 네, 그런 거 끔찍하죠. 알아요. 생각만 대부분의 해도. 사람들은 예. 그런 거랑 관계없이 살지만 영화에 나오는 거는 딱 그런 장면들만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저런 식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임 박사님도 항상 가끔씩 얘기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 역사를 영화로 배운다고 네. 근데 그 말씀하시죠. 사실 그나마 역사는 그게 틀렸다라는 걸 아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로 사회 인식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본다, 뭐 그냥 멕시코를 본다, 아니면은 뭐 중국을 본다 그러면은 정말로 영화에서 본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하게 박히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그렇죠. 예. 미국만 해도 우리가 잘 알죠. 그래도 미국에 갔다 온 사람도 많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제3자 우리하고 조금 거리가 먼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영화 한 편 본 거 아니면은 뭐 아까 말한 세계 맞아요. 테마계 이런 식의 여행 프로 하나를 본 거 가지고 저 나라는 전반적으로 다 저렇구나라는 그러한 이제 그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파악하려면은 보다 정확한 통계, 전체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극복하려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뭐 역시 이제 그렇게 너무 좁은 시야로 어떤 그렇죠. 특정한 네. 작은 정보만 가지고 일반화시키지를 말고 그러니까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고 한 집단 내에서도 다 굉장히 넓은 다양성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이제 결론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얘기를 뭐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사실 이거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볼 때 자기가 들은 정보가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이 전제를 네, 갖다가 맞습니다. 늘 네. 깔고서 최소한 그 어떤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 현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 한 대여섯 가지 이상의 다양한 시각을 갖다가 받아들인 다음에 나름대로 자기 머릿속에서 필터링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죠. 오늘 첫 방송인데요. 저희 진행이 저희 가이드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다음에는 더 연습해서 더 보다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렵다.